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23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유재일 평론가도 내년 총선을 좀 생각하고 있죠. 저요? 아니요. 네. 아니 뭐 출마 말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건 많잖아요. 내년 선거에 있어서요? 네.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본인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솔직히 얘기해. 목소리 떨지 말고 해.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제가 하겠어요. 당대표. 난 진짜 대한민국 정당들이 당대표는 하고 싶다. 당대표는 나이 먹어서 희한하네. 출마를 안 하고 출마는 관심 없고 당대표가 원외가 되면 그렇게 막 힘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조직을 가지고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 국회의원을 하면 너무 행동에 제약이 많아요. 비대위원장 하시면 비대위원장. 그냥 당대표에서 대통령으로 하겠다? 대통령이요? 대통령은 생각도 없고. 아니 당대표라는 게 굉장한 자리잖아요. 옛날에는 그 총재라는 자리였잖아요. 그 총재가 바로 대통령 후보로 가거든요. 당대표는요 대통령 후보로 가는 1순위 자리예요 사실은. 저는 요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씹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당대표는 되고 싶다. 유재일 민주당 당대표. 제도 같은 경우에서도 항상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선 자금이 항상 가장 큰 문제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경선 승자에게 주는 거로 해서 대선 자금을 당비해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민주당 몇백억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경선 때문에 자기 사조직들을 만들려고 대선의 규모가 있고 선거법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결국 계속 불법 자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대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딘가 누군가가 굳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바꿔야 대한민국 정치가 안정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들이 선거 앞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되게 빈정 관리다. 빈정 상하는 거. 빈정 상하는 거. 빈정 상해서 옥새 들고 나른다거나 뭐 탈당을 한다거나 국민의당을 만들다거나 이런 식의 경선 승복 잘하고 종파주의 극복을 하는 정당이 무조건 선거에서 유리하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당들이. 현실에서 쉽지 않죠. 지금 말한 종파주의라든가 이런 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를 봐도 다 우리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한쪽이 이겨요. 총선을 보면 각종 정책이니 뭐니 이런 게 막 한창 많지만 저번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쪽은 국민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해서 탈당하지 저쪽은 옥새 들고 뭐 영도다리 가지 결국은 누가 더 극한 모습의 분파주의를 보여주고 패권주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다른 이슈가 다 필요 없었다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되면 정치가 선거 때마다 정책 이슈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맨날 정치인들 빈정 싸움에 팬심으로 해서 집결하고 이런 것만 벌어지면 한국 정치 발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제도가 가져야 되고 정당이 가져야 되는데 정당이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름 바뀐 거 보면 몇 년, 100년 정당이면커녕 5년 정당들 아니에요. 자유한국당도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정치 혐오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 안 올라가요. 그리고 야당 대안론도 안 올라와.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지지층 결집의 규모가 자한당보다 크다. 그러면 이대로 가는 거지.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가 실종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새로운 뉴 파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능했어요. 아니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뉴 파티의 어떤 탄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좀 많다. 이 뉴파티론이 돈이라든지 사람 모으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항상 귀결되는 건 공천혁신이잖아요. 공천혁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공천혁신도 아니고 공천쇼로 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공천쇼를 누가 더 잘하느냐가 선거를 가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천쇼에서 빈정상에서 나 탈당할래 이러는 거. 그리고 지지자들이 보기에 국민에게 환영받는 공천혁신이 있었던 게 기억도 안 나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도 공천에 대해서 민심을 읽고 그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을 하면 내년 선거는 모른다고 봐요, 저는. 핵심 키워드는 경선에서 승복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정당, 그리고 공천을 혁신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킬 거다. 매년 선거마다 바로 그런 당이 이겼어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출마를 해보니까 느낀 게 공천은 빨리 하는 당이 유리하더라고요. 왜냐면 딱 정해져 버려야지 쭉 일사천리로 잡음 없이 그 당원들도 다
힘을 합치고 마이너 정당은 그럴지 몰라도 메이저 정당은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 다 탈당해요. 그 다음부터 분당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계속 싸워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공천 지금 절반 이상 떼야 된다고 하는 판에 다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목소리 내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공천도요.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그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걸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했는데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나간 기존에 있던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른 당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당이든 뭐든 안에서 방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더 힘들어져. 그래서 공천을 왜 마지막까지 끌다가 딱 직전에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큰 당은 그렇군요. 네, 그게 있어요. 이상하게 실검 전쟁 이거 보면은 우리 유재일 평론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실검 좀 문재인 탄핵 나오면 문재인 지지 뭐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뭐 조국 아들 나오면 나경원 아들 나오고 막 이런 이 실검 조작 방식이 정말 있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걸 뭐 매크로를 돌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지자 결집이죠. 지지자들도요, 뭘 해야 돼요. 레이스 지켜보는 것처럼요, 저걸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실검 10이다, 9위다, 8위다. 그걸 중계를 해요. 우리가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트위터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독려합니다 막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페북에 쓰고 카톡에 날르고 그게 잡인가요? 아니면 쉬는 시간 하는 건가요? 팬클럽이죠. 그냥 집에서 계속 그거 팬덤이 하는 있다니까 건가요? 팬덤. 이게 지금 그 팬들은 그래도 일을 하고 먹고 살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손가락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 손가락으로 하더라도 뭐 자기 일이 있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저 이용 팬들 조용필 팬들이 나이 먹어서 저런다 그랬다가 누님들한테 무지하게 욕을 먹었는데 똑같지 않냐. 옛날에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이용이 상 탔다고 뭐 서로 그 아파트 몰려가서 그 연령대가 딱 그 연령대예요. 나이 40, 50대에 특히 이걸 하면 또 여성 혐오라고 하려나? 주부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80% 이상이에요. 전업주부들이. 그리고 맘카페, 여초카페, 카톡방, 트위터. 제가 이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인간이란 말이에요. 많아요. 유재일 평론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경선 때 윤혜정 씨도 유재일 평론가 나 다음으로 유재일 평론가라 그러더라고. 참. 근데 지난번에 내가 네. 다른 토론 나와 같은데 유재일 평론가를 동시에 좋아 그러는데. 조국 장관 이번에 기사가 118만 건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호 때보다 더 많이 한 명의 개인을 놓고 이렇게 뭐 털고 신상 털고 소위 말해 우리 말로 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론의 90%는 이미 장관을 반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실들 쳐요. 근데 이게 조국인지 넣으면요 인터넷 검색에 같이 올라가요.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 나라 이러면 그것도 나라 넣으면 많이 돌듯이 조국인지 그 조대원도 가끔 비 한 번 오고 태풍 오면 검색 순위 막 올라가. 왜 그러냐면 119에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구조대원. 이 구조대원도 조대원으로 걸려. 그러니까 조대원이 막 올라가. 그게 제가 그러네. 구조대원이 조대원이 거기 들어가 있네. 제가 이거로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그거. 이거 관련돼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오세훈 지금 전 의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트래픽량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TV조선에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 사람 띄워주려고 해서 6개월 동안 트래픽이 이렇게 늘었다 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축구선수 오세훈. 아니요. 아니요? 엑소 오세훈. 엑소에 오세훈이 있는지 몰랐지.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봤더니 엑소 오세훈이 이런 박종진도 거야. 그 축구 선수 있었는데 더 좀 유명해졌으면 참 내가 도움이 됐겠구만. 박종진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이 박종진이. 아니 근데 축구 선수도 있거든요. 네. 그분이 좀 다 유명해지고 더 잘 됐으면 저도 덕분에 같이. 근데 보니까 트래핑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댓글 순위 올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운동이 있어요. 여론조사 왔을 때 응답하는 거. 여론조사 왔을 때 응답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률이 지지층에서 높으니까 여론조사에 바이어스가 생기죠. 진보 쪽에서 이렇게 팬덤이 있어가지고 뭐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실검 올려주고 댓글 달아주고 이게 보수 정치는 이런 게 활성 안 됐다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한국 정치권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 나라의 발전이 됐느냐 도움이 됐느냐. 우리 댓글도 제가 사실 주간박종기 댓글도 열심히 모니터했어요. 열심히 여기 PD 작가 뭐 이렇게 카메라맨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보고 아 이렇구나 형님한테 이 민영 전 엄청 많다. 그렇죠. 좀 순화시켜서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이게 내 하루의 일과에서 중요한 일과. 이거 방송 올 때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방송이 좀 인기가 있으면서 조회수가 10만 넘어가고 댓글도 나쁜 게 막 달리는데 내용도 없는 내용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우린 그런 건 안 그다음에 해요. 헤이트 스피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달리고 엉뚱한 게 달리는 순간부터 제가 여기 댓글을 솔직히 잘 안 읽습니다, 이제. 아, 읽어봐야 내용이 없는데.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직언을 하면 야, 조대원도 뭐 논리도 없이 이런 내용 하느냐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뭐 생긴 게 돼지같이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럼 뭐 난 원래 돼지인데. 어? 이게 옛날에 윤정훈 목사라고 십자군 알바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땐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이제 조직 돌리고 했었던 거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다들 카톡방 만들고 뭐하고 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주루킹도 끼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쪽에서 팬덤을 형성하면 돈 생기죠. 경선에 할 수 있는 대의원까지 확보하죠. 여론전 할 수 있죠.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여권에서. 근데 야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자꾸 돈, 조직 이런 거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권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근데 야권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가 팬을 가지고 있지? 누가 팬덤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밀려버리면 아마 계속 선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회적으로 사실은 옛날에 우리는 KBS, MBC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9시 뉴스 이런 거 보고 믿고 언론에 나온 내용은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전부 다 방송이 불신을 받다 보니까 이 정권에 따라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 전부 다 하루 종일 유튜브 보잖아요. 그 전에 받아들여졌던 이런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실금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여론 조작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 게 그거에 있어서도 저는 좌파로서 하나 네. 이실직고 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네. 우파분들 많이 보는데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평판 관리. 이 평판 관리 마케팅이 필요한 데가 어느 분야냐면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이런 헬스 트레이너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학원 강사. 이 바이럴 마케팅이 어디서 엄청나게 꽃을 피웠냐면 학원가에서요. 저 학원 강사 잘못 들으면 작살난다. 어떤 병원 갔더니 성형수술 했더니 병신됐다. 이거를 게시판에서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적 보고도 해요. 이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선수들이네. 저 때부터 연습해가지고 이 일로 넘어왔구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치에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 블로그 마케팅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보도 맨날 블로그 팔으라고 막. 어느 순간 그러면 그 블로그에서 맛집에 안 가게 되거든요. 이거 돈 받고 쓴 글이구만 느낌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도 블로그 가보면 사진이 똑같아. 이 블로그 저 블로그 밑에 쫙 뜨잖아. 어떻게 그 식당의 사진이 똑같아. 결국은 정치 인플루언서들 트위터, 페북 저도 그런 거지만 이걸 확보해서 평판을 관리하는 어떤 헤드쿼터가 있다고 봐야 되고 헤드쿼터 아니라 그런 홍보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어차피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지자체 그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거 때 자기하고 가까운 진영의 기자들이 막 그 후보를 갖다 당선 가능한 후보를 갖다 막 도와줘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시청을 딱 차지하고 난 뒤에 그 기자의 블로그를 2천만 원 주고 고양시 구석을 간다 뭐 기행 있잖아요. 어디 방문하고 10대 관광지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몇 천만 원을 주는 것도 전 봤어요. 지금 최성 시장은 잘 있나요? 근데 모르죠. 그분은 뭐 하시는지. 아, 그분 저기 안 그래도 그 공천 못 받았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하시려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 안희정 전 지사, 네, 최성 시장까지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가? 네.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네요. 아들 때문에. 진짜. 아니 거기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버지가 뒤에서 사고 치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원인 제공을 아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아들은 성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저쪽에서 그래요. 그러면 조미는 성인 아니냐, 조국 딸은. 그런데 조국 딸은 아버지가 직접 조국 딸은 제가 봤을 땐 부모가 사고를 치고 자식이 감당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자식이 사고를 치고 부모가 감당하는 거고. 그렇지. 이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전혀 다르다. 다르다. 근데 저는 이 장제원 의원 아들 얘기 나올 때 다들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 아들이 장제원 의원보다 더 유명해요.
아 그래요? 20대들, 30대들 래퍼로서요. 장재현이 누구야 그건 몰라요. 노엘. 래퍼 로엘을 아는 사람이 장재현 의원을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장재현 의원 아들 사건이라서 화제성이 높다고 우리가 정치평론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냥 유명 래퍼가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이런 측면도 세대별로 달라요. 근데 정치권 기자들 계속 귀에 붙이기를 아버지 의원실에서 뭐 대리로 운전하도록 내가 뒤집어 쓰도록 만든 게 아니냐. 그건 아닌 걸로 지금 뭐 경찰에서 판단이 난 이거를 모양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예. 네, 음주운전은 정말. 이 친구의 이름 해서는 안 자체로도 화제성이 높다. 그리고 정말. 음주운전하면요, 이게 술을 먹으면 피가 막 돌잖아요. 예. 이게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이거 막살에도 밟게 되고 막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해보신 것처럼 말씀. 아니, 아 이렇구나. 그게 아니고. 전 안 해봐가지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저는 뭐 저는요 한 방울만 먹어도 바로 대리해요. 아 한 방울만 먹. 매일 술 드시는데 그 대리비도 꽤 나오겠어요. 네, 그건 좀. 하여튼 그 이현주 의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국회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주간 박종렬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추석 얘기를 안 내일이 했네. 추석. 네. 추석 근데 얘기 요즘 하세요. 막 명절 같은 게 오는 게 그게 막 흥분되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요즘에 그냥 옛날에 어머니가 아니. 추석 때 그 양말 이렇게 새로 사서 양말 줬던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나 조국